오늘 영상을 이제 세 번째 찍게 되네요.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까 오리엔테이션하고 지리 공부하는 방법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재봤더니 50분에 한참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첫 수업이니까 여기서 끝낼까 아니면 조금만 더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인데 너무 느슨하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느슨할까봐 여러분 힘든 줄 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내용은 첫 부분이니만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 지리를 공부하면서 계속 보게 될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땅덩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준을 좀 잡는다 그래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조금 더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근처에 어떤 중요한 지역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좀 잡아 놓으면 거기에 점점 공부할 때마다 살이 붙어서 머지않아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사실 이게 지도를 많이 보긴 했겠지만 그냥 그렇게 대충 보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지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그려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지리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한반도를 보면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남북으로 길다는 건 알고 있죠. 길게 생겼다. 이게 가장 두루뭉술하게 우리 한반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자세히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준점들을 잡을 건데, 기준점은 우리가 국경선이나 해안선의 또 대략적인 모양을 그리고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북한 쪽으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가장 북쪽은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국경선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국경선을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러시아 쪽에 살짝 이렇게 있는 부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직선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 여기 당연히 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가장 북쪽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북쪽 국경선에서는 네 군데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각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지역 이름들 또는 여기에 도시가 있으면 도시 이름 한 번씩만 이렇게 적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단번에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북쪽 국경선은 네 군데 정도를 기억해야 된다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곳에 도시가 있는데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완전 끝은 아니지만 그 일대에서 나름 유명한 도시거든요. 신의주.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보면 여기 지도에는 안 써 있긴 한데 여기에 중강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중강진. 그 다음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도시보다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도시 이름은 온성이에요. 온성. 자, 이렇게 네 군데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참고로 몇 년 전 수능 문제에서 말로써 이렇게 물어봤어요. 백두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기역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백두산을 기역이라 그러고 기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있다. 맞냐 틀리냐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한국 지리를 1년 내에 공부하면서 여기가 백두산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기회에 백두산은 여기에 있다는 거 좀 체크 좀 해둘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북쪽 국경선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서해안을 보면, 자, 서해안은 이제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걸 좀 단순하게 나타내면은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2군데,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곳 3군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신의주에서부터 이렇게 곡선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곡선 하나 그리는데 얘는 이렇게 약간 위로 삐져나오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곡선 3개로 서쪽 해안선을 지금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의주부터 해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곳 이렇게 2군데, 그 다음에 그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이 이렇게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서쪽은 뭐 튀어나온 곳에 뭐 중요한 도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랑 했더니 1대 1대 1 정도다. 대략적인 이미지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동해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안선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면 되는데, 자, 아까 온성에서부터 약간 내린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곡선 하나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 중강진이랑 거의 닿을 때까지 이렇게 그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해안 단순한 건 알고 있죠. 이렇게 내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랑 이렇게 비슷하냐면 여기 서해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움푹 들어간 여기랑 이렇게 위도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실제로 잘 그릴 수 있든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아, 우리나라 해안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포인트를 짚을 줄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기 중강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서해에서 움푹 들어간 첫 번째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하고 이렇게 비슷하더라. 그래야 이걸 기준으로 나중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해안을 따라서 쭉 해안선을 그리다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매끄러우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기준이 많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있죠.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역시 기준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서해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곡선 있죠. 움푹 들어간 부분, 여기 가운데 부분이랑 비슷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또는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반도를 그릴 때 동해안에 있는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과연 어디쯤에 그릴 것인가. 서해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거기랑 일치한다. 이쪽 얼마만큼 남쪽이냐 얼마만큼 북쪽이냐, 위도가 일치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시면 된다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는 포항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는 군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그렇게 위치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해안하고 동해안하고 이렇게 봤더니 황해안 쪽이 동해안보다는 더 남쪽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남해안은 너무 섬도 많고 해안선도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여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긴 좀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몇 군데만 좀 잡아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여기 육지 중에 제일 남쪽 땅끝 마을이 있는 곳, 여기가 해남이고요. 해남이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는 이제 부산이 있어요. 부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은 크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들이 있는데, 큰 반도가 있는데 여기가 고흥반도, 여수반도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쯤에 여수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에 꽤 큰 섬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거제도.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낯설 텐데 나중에 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다시 그려 보셔야 돼요.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우리가 북쪽은 이렇게 가장 북쪽부터 움푹 들어간 곳 하나가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백두산, 중강진, 온성, 신의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서해안은 봤더니 이제 비율도 보면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비슷하다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 동해안 쪽은 이렇게 그리는데 움푹 들어간 곳이 첫 번째 굴곡 여기랑 위도가 비슷하다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그릴 건데 얘는 황해안에서 움푹 들어간 여기랑 위도가 비슷하다. 그리고 가장 남쪽을 보면 서쪽이 동쪽보다 더 남쪽까지 땅이 있고 가장 남쪽 끝에 땅끝 마을 해남이 있다. 이게 우리 한반도를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됐죠? 자,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특징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렸으면 자,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외울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저절로 알게 될 만큼 중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어떻게 기억하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첫 번째, 자, 여기 중강진이랑 위도가 거의 같은 곳에 여기에 보면 청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북한에서 청진 자주 나오거든요. 청진이 어디냐 설명할 때는 중강진이랑 위도가 비슷한 동해의 항구 도시라고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 움푹 들어간 곳에 원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중요한 도시거든요. 원산, 뭐 도시 이름보다는 움푹 들어간 곳에 도시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위도가 똑같은 곳에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평양. 자, 여러분들 당연히 평양은 북한의 수도니까 이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양이 어디에 있느냐 머릿속으로 위치를 기억할 때는 북한 동해안에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원산하고 위도가 똑같은데 평양은 항구 도시는 아니니까 서부 평야 지역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건 알더라고요. 서울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래서 서울은 황해안에서 가운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 가운데쯤에 있어요. 위도가. 자,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항구 쪽에는 바닷가 쪽에는 인천이 있을 거고요.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글씨로 쓰진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 인천 서울이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비슷한 곳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서울하고 위치가 비슷한 위도가 비슷한 곳에 여기 홍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릉이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도 서울이랑 위도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게 같은 이렇게 위도상에 있는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있는 도시는 포항, 제철소로 유명하죠. 여기에 있는 도시는 군산, 아마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해하고 남해하고 만나는 여기 끄트머리에 구석에 부산이 있거든요. 그 부산 찾는 거 되게 쉬워요. 남해하고 동해 경계 부분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산에서 이렇게 위선을 그어보면 가로선을 그어보면 자, 항구 도시는 아니고 전라도 쪽에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광주가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부산이랑 위도가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튀어나와 있거나 움푹 들어가거나 뾰족 튀어나와 있거나 움푹 들어가 있거나 그런 곳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선, 가로선을 그어가면서 위치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체계적으로 뭔가 위치를 기억할 수 있고,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리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위치를 기억하는 거, 그거에서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 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자, 물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더 살을 붙여 나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방법을 써가지고 뭐 살을 붙여 나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수업 1차 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